2016년 탄핵 정국 때 마지막 민정수석 비서관을 했던 조대한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세월호 사건 조사를 못하게 했다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했다고 해서 재판받는 게 있어요. 여기에 피고인들이 9명이에요. 이 사건은 지난번 11월 21일에 8명 결심이 있었고, 22일 날 조대한 변호사가 날짜가 조금 차이가 나네요. 22일 날 조대한 변호사가 따로 결심을 했어요. 거기 그 조대한 변호사가 결심을 할 때 좀 어렵게 들어갔다가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뭐 결심을 제가 보기는 했고, 근데 내용들이 좀 길고 해서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조대한 변호사를 통해서 그 결심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받았어요. 제가 이거를 좀 읽어 드려야 되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읽어 드리지는 못하고, 하여튼 그 피고인 결심한 내용하고 조대한 변호사가 그 특별조사위원회 거기에서 좀 역할을 초기에 2014년도에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되고 나서 2014년 연말쯤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자, 뭐 이렇게 돼서 2015년 1월 달부터 이 조사위원회가 발동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 좌파 위원장 이 사람 때문에 제대로 되질 않았는데, 뭐 그거를 조대현 부위원장이 방해를 했다 하면서 이제 여러 명이 걸려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피고인 최후 진술도 좀 읽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조대한 변호사가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환영 인양 해서 책을 쓰는데, 이 책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좀 요번 연휴 때 좀 읽어봤어요. 그 중에 좀 부분으로 이런 거를 좀 읽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헌법재판관 이 8명이 굉장히 위법을 많이 했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죠. 그 중에 그 조대한 변호사가 쓴 그 중에 이분이 말한 것 중에 이 책에 환영 인양 이 책에 있는 것 중에 이진성과 김희수의 허위 공문서 작성 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을 잘못했다고 해서 오종장 기자도 고소를 했고, 항소심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최명성 변호사하고 이중원 변호사하고 또 한 분 했어요. 이 세 분이 헌재 재판관들을 상대로 해서 한 재판이 있어요. 거기 재판관이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이중원 변호사가 2022년 9월 15일 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재판이 열리고 있진 않아요. 하여튼 조대한 변호사가 이진성과 김수의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8명 재판관 중에 이진성, 김수는 박근혜에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장 및 해경청장과의 통화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박근혜는 통화 기록을 낼 수 없었다. 왜냐하면 통화 기록 보관 기간이 1년이고 헌재에서 요구한 2016년 12월 당시에는 이미 보관 기간 1년을 초과한 지 한참 지난 뒤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소명하는 서면을 변호인들이 제출했다. 통화 기록 보관 기간이 1년이라는 점은 수사나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안이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헌재에도 통신기간에 대해 사실조회 근한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밝히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성과 김수는 박근혜가 통화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화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했다. 따라서 아래 결정문 설시에는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국가안보실장 및 해경청장과 피청구인 박 대통령이죠. 이 실제로 통화를 했다면 그 통화 기록도 당연히 존재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통화 기록이 있다는 주장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통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2017년 3월 10일 결정 2016년 헌나 1 결정문 7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헌재 재판관 이진성의 위법 행위.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과정과 제가되는 과정은 통치 행위로 봐야 한다. 청와대 내부의 의견 조율 절차와 제가 과정을 10분 단위로 알려달라 요구한 것은 무리다. 2021년 2월 17일 문재인 청와대 발표. 문재인이가 통치하고 나서 문제가 생겨서 똑같은 단위로 이렇게 요구했더니 문재인이가 10분 단위로 알려달라고 하는 거 무리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진성은 속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되었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면 각자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고 한두 건이야. 기억을 하겠죠. 저도 2016년 4월 16일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그 뉴스를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저도 기억을 하고 부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도 있기는 해요. 네, 기억을 떠올리면 각자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고 대통령도 역시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다. 따라서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지 시각별로 자세히 밝혀달라. 그 대통령 대리인들에게 성명을 요구하였으나 2016년 12월 22일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참사 당일의 행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데 오히려 전 국민이 잘 기억하는 것처럼 독단적 편견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재 탄핵 사건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대통령에 대한 당일 행적 요구 자체가 그날 남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대리인들은 2017년 1월 10일, 2014년 4월 16일 10시부터 같은 날 17시 30분까지 대통령의 행적을 33개 항목 10분 단위 기준으로 자세히 기재한 재판부 성명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였는데 이진성은 같은 날 위 답변서를 받자마자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세월호 침몰 사고는 그날 09시 경부터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가 10시경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은 TV를 통하여 확인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밝혀주고 미친놈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일어나서 텔레비를 켠답니까? 그리고 그날 박 대통령의 몸이 좋지 않아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었었어요. 그날 09시 경부터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가 10시경 이루어지기 전 박 대통령은 TV를 통하여 확인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밝혀주고 답변서에는 안보실장과 통화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그에 대한 기록이 빠져있다. 통화 기록은 보관기간을 지나 확보하지 못했음을 소명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질책을 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을 심하게 질책할 마음의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을 아주 패대기 쳐도 보통 패대기 친 게 아니었으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이따위로 하고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TV를 켜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 업무 체계상 비서실이나 안보실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이때 비로소 적정한 지시를 내리는 체제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여서 지시를 내리는 체제여서 비로소 적정한 지시를 내리는 체제여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직접적 조치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동선은 통치 행위이자 국가 기밀 사항으로 구호 조치 의무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탄핵 사건 심리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재판관들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대한 변호사와 관련된 것이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